쌀값을 농민의 핏단값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수확기를 아픈 논을 이렇게 갈아엎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만 해도 먹고 남아요, 지금. 의무 수입 물량까지 46만 톤이 그것도 합쳐져 버리니까. 정부에서 농협한테만 이렇게 정말 그 짐을 떠나서 하는 건지. 생산 조정제로 인해서 타작물을 심어가지고 피해 보지 않게끔 올해도 수확의 계절에 쌀값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쌀 농사는 풍작이지만 쌀 소비는 감소하고 여기에 수입쌀은 들어오고 그래서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 당장 수매량을 늘리는 단기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와 농민들이 말하는 쌀 문제의 해법을 짚어봤습니다. 대형 트랙터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나락 가격이 생산비를 밑돌자 농민들이 가격 보장을 요구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땀 흘려 가꾼 3톤가량의 나락이 못 쓰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게 올 여름을 버텨왔고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해야지 되는데 수확을 앞두고 이렇게 엎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쌀값은 지난달 5일 80kg에 13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가 낮고 15일엔 13만 5천 원, 25일엔 13만 3천 원으로 계속 떨어지고 1년 전과의 가격 차도 16%로 더 벌어졌습니다. 작년보다도 15% 이상 폭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수확기를 아픈 논을 이렇게 갈아엎었습니다.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되면 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만생종이 80%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10월경에 지금 출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라면 만약에 중만생종이 출하된다면 더 큰 대란이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수매 자체를 농가들이 나락을 베어놓고 싸놓지도 못하고 수매를 못하는 상황이다. 쌀값이 떨어지면서 쌀 소득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벼 재배 농가의 수입은 1000제곱미터에 99만 3,903원으로 1년 전보다 6.1% 감소했습니다. 쌀값 보장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농민값을 얻고 쌀값을 농민의 핏단값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값이 하락하는 근본 원인은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쌀 생산량은 지난 2013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41만 톤의 수입쌀까지 들어와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매년 연간 40만 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온난화에 의해서 쌀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쌀이 넘쳐나 정부의 쌀 재고 물량은 1년 전보다 36만 톤이나 많은 175만 톤을 기록하면서 쌀값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소비량은 397만 톤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만 해도 먹고 남아요, 지금. 왜냐면 국민 식생활 패턴이 바뀌고 못하게 해서 먹고 남는데
저 의무 수입 물량까지 41만 톤이 갖다 합쳐져 버리니까 한 60만 톤이 계속 1년 그 쌓이면 그것도 어떡하고 있어요. 한 농협의 미국 종합처리장입니다. 지난해 수미한 쌀 1000톤이 아직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쌀 수매가는 40kg에 46,000원이었지만 올 초 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5억 5천만 원의 적자를 내는 등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5억 5천? 예. 이 정도. 올해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는 더 가중되죠, 적자가. 예. 작년에 5억 5천 정도인데 뭐 올해는 그 받는 만큼 손실이 있으니까. 올해 이 농협 조합원들의 쌀 생산량은 2만 8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큼 수매하면 15,000톤의 쌀은 갈 곳이 없습니다. 쌀을 수매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기 때문에 수매량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이게 대풍작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판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같으면 다 해주고 싶죠. 조합장, 어느 조합, RPC 보유하고 조합장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전량을 다 수매해서.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량을 수매를 해서 그 저희 농협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 물량으로 쌀 36만 톤을 매입해서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과 정치권은 수매량을 100만 톤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해라. 100만 톤까지 확대를 하고 100만 톤으로 모자란다 그러면 그 이상을 확대해서라도 쌀값을 유지하라. 이런 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쌀값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쌀값 하락 대책은 미국 처리장의 수매 자금을 확대하고 가공용 쌀 소비를 늘리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농협의 수매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부담을 농협에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22개의 농협 미국 처리장 가운데 70%가 넘는 16곳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적자를 내고 적자 폭은 4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타까워 왜 전부 다 이게 정부에서 농협한테만 이렇게 정말 그 짐을 떠나서 하는 건지 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거 정부에서 한 7, 80%라도 책임을 져서 그거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맡겨가지고 농민들을 농협한테만 이렇게 전부 다 그 수매해서 처리하라고 하니까. 쌀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켜 쌀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전북의 쌀 가공업체의 절반은 연 매출이 1억 원도 되지 않는 영세 규모입니다. 명절 때 떡, 한과 등을 만드는 업체들로 쌀 소비를 더 늘려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중 작업을 하세요? 아니요. 그냥 추석에 조금, 구정에 조금. 육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몇 천만 원도 안 돼요, 지금은. 옛날에는 장사가 좀 됐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냥 진짜로 하던 거니까 그냥 좀 하는 거지. 정부 대책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지만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민간 RPC들은 쌀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수매를 늦춰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 RPC 같은 경우, 도종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서는 어차피 지금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수확기 이후에 계속 쌀값이 떨어질 것인데 뭐하러 지금 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쌀을 안 사버리게 되면 그 물량이 이제 농협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농민들은 수매가 끝나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해서 시장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확기 쌀 대책을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근데 농민들은 10월 중순이면 다 대부분 대농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수매를 합니다. 그때 대책을 발표하면 시기적으로 아무 쌀값 상승 효과를 전혀
기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빨리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되고, 정부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농민들에게도 공감을 얻고 있지만 대체 작목의 가격 하락, 소득 보전 대책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은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감소했고 올해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만 헥타르가 줄어든 77만 9천 헥타르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3만 헥타르를 줄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수매, 판로, 소득 보전 등의 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고 그 결과 줄어든 논 면적은 2만 헥타르에 그쳤습니다. 올해 갑자기 이제 화작물 쪽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조금 장려금 부분 조금 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농림부는 오는 2018년까지 추가로 8만 헥타르가 넘는 재배 면적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79만 9천 헥타가 작년 벼 재배 면적이었는데 2018년까지 71만 1천 헥타까지 줄이는, 그래서 총 한 8만 8천 헥타 정도를 줄여줘야 수급 균형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물량 부분은 아예 생산 단계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수확된 이후에 격리라는 부분은 사실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쌀 재배 면적이 약 72만 헥타가 좀 넘거든요. 그 중에서 한 5만 헥타 정도만 생산 조정제를 실시하면 약 25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 쌀 재고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정치권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또 쌀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데 농사 짓기도 전에 이러한 불안 심리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오히려 생산을 조정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생산 조정제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가격을 어떻게 보전하느냐입니다. 쌀 대신 콩이나 옥수수를 심었을 경우 쌀보다 소득이 낮고 콩과 옥수수 생산량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생산 조정제로 인해서 타작물을 심어가지고 피해 보지 않게끔 그 법안들을 잘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이걸 좀 시행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을 재배해서 그 벼값하고 이렇게 차익이 생기는 부분은 정부에서 이렇게 손실 보전이 또 이루어져야겠죠. 하지만 당장 내년 농림부 예산안에도 쌀 생산 조정제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벼 소득과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의 소득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농식품부 입장에서 올해 헥타당 한 3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생산 조정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쌀 생산 조정제는 지난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6년 동안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쌀 생산량이 줄어들자 전북의 경우 쌀 생산 조정제 면적은 2012년부터 크게 감소했습니다. 생산 조정제가 그전에 한 번 하다가 또 4, 5년 됐을 거예요. 한 번 태풍 한번 나라에 좀 흉내냈어요. 지원하다가 딱 중단했잖아요. 그거 계속 해서 연이 왔으면 그 사람들 콩재배 무독했으면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정책하면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데 뭐 오늘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쌀 생산 조정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재배 면적 감소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콩이나 옥수수를 심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수매하는 거에 대한 보장과 소득 일정 담보됐을 때 농민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뒤따르고 정부가 계획적으로 농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우리 농민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쌀 생산 조정제 대상이 되는 논에 사료용 쌀을 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밥쌀용 쌀값과의 차익을 보전해주고 사료용 쌀은 수매하지 않고 민간에 유통시키는 방식입니다. 5만 헥타르 정도를 사료용 쌀로만 재배할 수 있게끔 품목을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1헥타에 일반 그 쌀농사를 지면 총 소득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료용 쌀을 심었을 경우는 소득이 200~3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차익 부분을 생산 전쟁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절대 농지는 그대로 놔둬야 우리가 언제 식량 안보가 바뀔 줄 알아요. 세상 기후가 변하고 그런데 그거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한 번 해서는 농지는 원위치 시키려면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서 생산 조정제라면 어차피 조금 밭으로 만들었더라도 다시 농사 질 수 있잖아요. 농업진흥지역은 95만 헥타르로 정부가 지난 92년부터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 등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우량농지입니다. 기후온난화, 쌀 수급 전망, 식량 안보 등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농지 보전 목표치가 나올 때까지는 농업진흥지역의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앞으로 쌀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 예를 들면 10년 후에 쌀 생산량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진흥지구 해제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쌀 어떻게 부족 사태 같은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식량 안보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경우도 검토되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민단체들은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대북 지원과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일관되게 요구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정부가 쌀 농정 정책에서 큰 실수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하고 농민 입장에서 쌀 수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강력한 입장입니다. 농업의 주체성, 식량 주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은 절대 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들여온 수입쌀 41만 톤 가운데 15%는 밥쌀용입니다. 당장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이 어렵다면 쌀을 들여올 때 사료용으로만 용도를 제한해서 국내 쌀 시장에 영향을 차단해야 된다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40만 톤 전량을 사료용 쌀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원조용으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쌀값 하락과 관련해 현행 공공비축제와 쌀 직불금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쌀값이 떨어진다 해갖고 그냥 재작년 가격으로 52,000원 줬습니다. 이게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45,000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 지급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면 그것이 쌀값 가격의 지역에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정부가 우선 지급금 발표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민간 RPC라든가 농협에서 즉 공공비축미의 우선 지급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52,000원으로 동결해야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 지급금은 52,000원으로 재작년 가격으로 동결해서 지급이 돼야 시장에 보내는 정부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려면 우선 지급금을 우선 동결해라. 쌀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 쌀 가격의 산정 방식도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쌀값이 경기도 쌀보다 싼데도
이런 점이 직불금 산정에 고려되지 않아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경기권의 이 쌀 시세는 저희들보다 한 2만 원 시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의원님들에게도 이 권역을 둬 가지고 이 쌀 가격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변동 직불금을 적용해라, 이렇게 매년 누차 해왔지만 이것이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쌀값 문제의 핵심은 농민의 소득 보전입니다. 일시적으로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수매량을 늘리는 것만으론 해마다 쌀값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쌀 생산 조정되는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소득 보전 대책이 먼저 제시돼야 합니다. 수입쌀 처리 문제도 국내 쌀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묵은 쌀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쌀 가공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도 뒤따라야 됩니다.